류현진 선수가 7승 도전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장을 찾은 많은 한인들은 류 선수를 위해 열띤 응원을 펼쳤습니다. 제17회 전 미주체전에 참가하는 뉴욕 대표 선수단이 어제 결단식을 갖고 우승을 다짐했습니다. 위조 방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얼굴 정보를 정보기관들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의 과도한 벌금에 소상인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새 이민법 시행은 재정 적자를 줄이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또다시 7승 도전에 실패했습니다. 오늘 뉴욕 양키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양키스전에서 류현진 선수는 6회까지 3실점으로 승리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경기장을 찾은 많은 한인들은 류 선수를 위해 열띤 응원을 펼쳤습니다. 보도에 주성훈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양키 스타디움, 평일 낮 경기에도 불구하고 7승 4냥에 나선 류현진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많은 한인들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어젯밤 경기에 등판 예정이던 류현진 선수. 어제 뉴욕 지역의 내림비로 경기가 취소되면서 일정이 하루 늦춰졌습니다. 네, 저는 류현진 선수 응원하러 멀리 시애틀에서 왔거든요. 예, 저희 류현진 선수 오늘 7승 꼭 달성하길 저희가 응원할게요. 류현진 화이팅! 네, 오늘 구르다니까 꼭 이겨야죠. 더 잘할 거예요. 류현진 선수 화이팅! Well, first, I just want to say Dodger Blue. I think Ryu's doing an excellent job. You know, he's killing it right now. Hopefully, we can take this game today and rip up the Yankees. You know what I mean? All we like, just if he comes out, if he played pitches like he pitches when his parents came in from Korea, we got this game in the bag. What do you say, Dodger Blue? Yeah! 오늘 뉴욕 양키스의 선발 투수는 구로다. 최근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일본인 투수입니다. 2회 말 류현진은 토마스 닐과 이치로에게 연속 안타를 맞고 데이빗 아담스의 희생 번트 후에 라일 오베이에게 2루타를 맞아 2실점. 그리고 6회 말 이치로에게 솔로 홈런을 맞아 결국 6회까지 5피안타 3실점으로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비록 3실점은 했지만 이루수 슈마커의 실책 2개와 일관성 없는 심판의 스트라이크 존이 오늘 경기에서 류현진을 괴롭혔습니다. 잘하는 팀이고 또 역사도 깊은 팀이고 뭐 져서 그런 건 아니지만 뭐 타자들도 뭐 적극적으로 다들 빠른 카운트에 치려고 하는 것 같고 뭐 홈런 쳤을 때는 실투는 아니었는데 이철호 선수가 잘 쳤고요. 뭐 일단 뭐 안타 2개 중에 1개가 또 홈런으로 됐고 또 2개 맞았는데 그 선수한테 안타랑 홈런 맞은 게 2번 다 실점으로 연결됐던 게 오늘 가장 아쉬운 것 같아요. 다저스는 7회와 8회 각각 2점씩 4점을 만회했지만 류현진 이후 등판한 불펜진이 3실점하며 결국 6대4로 뉴욕 양키스에 졌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캔자스주 캔자스시티에서 열리는 제17회 전 미주 체전에 뉴욕 대표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어제 뉴욕 선수단은 결단식을 갖고 종합 우승을 목표로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캔자스주 캔자스시티에서 열리는 제17회 전미주체전. 뉴욕 대한체육회는 전미주체전에 축구와 야구, 배구 등 15개 종목에서 선발된 대표 선수와 임원진 등 120명을 파견합니다. 어제 뉴욕 프러싱에서 가진 선수단 결단식에서 전창덕 뉴욕 대한체육협회 회장은 윤용상 뉴욕 대표 선수 단장에게 단기와 체전 참가 경기 지원비를 함께 전달하며 선수단의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전 회장은 뉴욕 한인사회 성원에 보답하여 열심히 준비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뉴욕 그 대도시의 그 의용답게 우승을 목표로 저희가 출전을 합니다. 아무튼 후원해주신 동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진짜 이 스포츠 재전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1.5세 2세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고요. 각 종목별로 선발된 대표 선수들의 각오도 남달랐습니다. 선수단은 종합 우승을 목표로 그동안 땀을 흘려온 만큼 깨끗한 스포츠맨십과 기량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입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 전미체전 출전하는데 막 떨리고 설레지만 꼭 좋은 성과 이뤄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전미주체전은 6천여 명의 대표 선수들이 미 전역에서 참여해 22개 종목에서 경쟁을 벌입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위조 방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얼굴 정보를 정부 기관들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로컬 경찰은 물론 연방 수사국 등의 수사 감시 자료뿐 아니라 그 외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37개 주에서 얼굴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뉴저지를 비롯한 26개 주가 이 정보를 경찰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욕을 포함한 11개 주는 얼굴 인식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지만 경찰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차량국이 보유한 얼굴 정보는 각각 1,100만 명, 600만 명입니다. 현재 연방기관 가운데 국무부가 외국인 포함 2억 3천여만 명의 사진을 보유, 가장 많은 얼굴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다음은 FBI로 1,500만 명, 국방부는 600만여 명의 사진 정보를 보유 중입니다. 이민개혁법안에 포함된 출입국 관리 강화 시스템이 시행되면 정부기관은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확보한 얼굴 정보들이 경찰의 범죄자 추적 등 수사 용도로만 쓰이지 않고 은행 계좌 개설이나 항공기 탑승 등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전미 시민자유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전국적 관리 감시 시스템 구축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티켓으로 내는 벌금이 너무 많아 소상인들은 울상입니다. 뉴욕시가 할당량까지 정해놓고 마구잡이식 티켓을 발부해 왔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델리 가게에 수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해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어제 일자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은 지난해 11월 18일 브루클린에 있는 한 델리 가게에 8,000달러의 벌금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담배 관련 용품 등을 판매하는 것은 주 건강법에 위배된다는 경고문을 붉은색 글자로 표기해 매장 내 보이는 곳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게업주는 이를 검은색 글자로 표기했습니다. 문제는 뉴욕시가 해당 델리 가게에 벌금을 부과하면서 8가지의 담배에 종류별로 $1,000씩 총 8,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업주는 종업원을 증인으로 내세워 항소했지만 법원 측은 믿을 만한 증거가 아니라며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주 보건국은 미성년자 담배 판매 금지 경고문 부착 하나의 규정 위반으로 8,0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뉴욕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소비자보호국의 티켓 할당제를 알고 있냐는 데일리 뉴스의 질문에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시가 벌금을 내릴 수 있는 위반을 저지르지 말라며 티켓 할당제를 우회적으로 옹호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민법 개혁은 미 경제의 보약이 될지 아니면 독약이 될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새 이민법 시행으로 앞으로 20년간 재정 적자가 9천억 달러가량 줄고 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어제 보고서를 통해 개정 이민법에 따라 불법 이민자들이 합법적 지위를 얻으면 정부의 복지 지출이 늘겠지만 이를 상쇄하고 남을 만큼의 노동력 증가와 수입 확보가 달성될 것이라며 앞으로 20년간 재정 적자가 9천억 달러 줄어들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새 이민법이 통과되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에 걸쳐 1,970억 달러, 2024년부터 2033년까지 다음 10년에는 7천억 달러까지 각각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2025년까지 평균 임금이 하락하고 실업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헤리티지 재단은 지난달 개정 이민법
시행으로 국민 세금 부담이 반세기에 걸쳐 6조 3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주이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보고서 발간에 맞춰 성명을 내고 이 보고서는 초당적이고 상식적인 이민법 개혁이 경제 성장과 재정 감축에 좋을 것임을 보여주는 더 많은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시는 이공계 학사 학위 취득 졸업생 비율이 전국 하위권입니다. 또 졸업을 해도 기술 인재들이 타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재들의 타주 유출을 막기 위해 주내에 계속 체류한다면 학비를 탕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뉴욕주가 이공계 분야를 전공한 후 주내 체류하는 졸업생에게 학비 융자 부채의 50%를 탕감해주는 엠파이어 엔지니어스 이니셔티브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과학, 수학, 공학, 기술 분야를 지칭하는 스템 전공자를 대상으로 뉴욕 주내 대학을 졸업한 뒤 최소 5년간 뉴욕주에 체류하며 관련 업계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학비 융자 부채를 줄여주는 제도로 스템 분야 우수 인재의 타주 유출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뉴욕주는 이공계 학사학위 취득 졸업생 비율이 전국 주별 순위 38위로 하위권이고 기술, 과학, 노동력 지수 평가에서도 28위로 중위권 수준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관련법은 뉴욕 주립대학은 물론 주내 모든 정식 인가대학 졸업생이 동일한 혜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현재 구체적인 재원 마련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이빗 칼로치 주 상원 의원과 릴리 로직 주 하원 의원, 스콧 스트링거 맨해튼 보로장 등은 이와 관련 지난 17일 퀸즈 칼리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간호학, 사회복지, 수학, 과학 교육자 양성에 주정부 차원의 포괄적인 장학 지원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스템 분야는 전무했다며 관련법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올 들어 금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 추세라면 올 연말에는 금값이 온스당 1,20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소시에테 제네랄은 올 연말 금가격 전망치를 온스당 1,200달러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8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인 온스당 1,366.90달러는 뉴욕 상업거래소 전자거래에서 전 거래일보다 16.20달러, 1.2% 내린 값으로 지난 5월 23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올 연말의 전망치도 지난 4월 21일에 제시한 1,375달러에서 12.7%가 더 낮아졌습니다. 이처럼 금값이 나날이 하락하자 이제 더 이상 금이 안전한 자산이 아니라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은 시장이 불안정할 때에도 견고한 가치로 투자자들의 환영을 받았으나 올 들어서만 18%가 떨어지면서 금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에 대한 심리적 의존성이 커지면서 금값 상승을 부추겼으나 경기 회복과 금에 대한 환상이 사라지면서 금값이 제자리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온스당 1,366.90달러를 기록한 금값은 연방 준비제도가 양적 완화 축소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